자리를 함께해 주신 우리 김기현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국민의힘 우리 지도부와 우리 국회의원 또 당원 동지 여러분들 이렇게 한자리에서 뵙게 됐고, 특히 우리 당을 오랜 침체의 수렁에서 그리고 과거의 모습과 결별한 새로운 수권정당으로 단단히 기반을 올려주신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을 모시고 희망 오름을 출범하게 돼서 저는 큰 힘을 얻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함께 하시는 의원들 분 중에는 20여 년 가까운 인연을 이어오신 분들도 있고, 또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면서 인연을 맺은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공통된 뜻은 바로 단 한 가지입니다. 정권 교체. 그리고 그것이 국민의 힘으로의 정권 교체. 바로 이게 우리의 한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 희망오름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절망에 빠진 국민들에게 희망을 되찾아주기 위한, 함께하기 위한 모임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국민들 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심각합니다. 실패한 정권은 어떤 수를 써도 반드시 교체된다는 것이 제가 아는 민주주의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이번에 이루어야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저는 밤과 낮 시간을 보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는 문재인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쩌면 더 이상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둘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 문제는 586 집권 세력 전체의 문제고, 지금 부동산, 일자리, 내로남불, 민주주의 파괴, 그 하나만 갖고도 정권이 넘어가도 여러 번 넘어갔어야 될 정책 실패가 있습니다만은 몇몇 가지의 정책 실패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권력 핵심을 장악하고 사회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곳곳에 사회 세력을 뿌리내리고 있는 바로 이 586 이념 기득권 세력, 이것이 바로 이 정부의 실정의 정체이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불안하고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바로 모든 화근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권 여당을 보면 아마 이재명 경기지사가 좀 유력해 보입니다. 물론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은 저는 국민 여러분께 단언합니다. 정권 교체는 586 운동권, 기득권, 이념 세력 자체를 대한민국 권력 핵심에서 분리 수술을 해야 정권 교체가 되는 것이지, 개개의 인물이라든지 특별한 정책, 몇 가지 이벤트, 이것에 우리 국민이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낼 것인가. 조국을 비롯한 586들의 세태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계십니다. 586 세력들은 민주화 운동이라는 자신들의 경력과 자신들만이 정의롭고 도덕적이라는 그런 착각을 국민들에게 강요를 하면서 국민들을 편가르기 하고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586 세력에 맞서서 민주화 헌신의 노력이든 개인의 도덕성이든 아니면 대다수 보통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함께했던 서민과 함께하는 개혁성에 있어서든 저는
이 586 전체 집권 세력을 향해서 가장 강하게 싸우고 가장 강하게 꾸짖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국민의힘 내에서는 바로 저 원희룡이라고 자부합니다. 저는 국회의원 3선, 제주도지사 재선을 했습니다. 늘 민주당의 유리한 상황 속에서 선거를 치렀습니다. 20년 동안 선거를 치르면서 민주당과 5번 싸워서 5번 다 이겼습니다. 저는 본선에서 모든 국민들을 놓고 민주당과 대결을 했을 때는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을 상대해서 이기는 방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586 이념 세력들이 만약에 지금 이재명 전 지사를 내세워서 국민들을 홀릴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양극화와 불공정이 문제다. 그래서 민주당이 집권해야 된다. 선언문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저는 기가 찹니다. 양극화? 왜 심해졌습니까? 대한민국 역대 정부 중 부동산 값을 가장 폭등시킨 바로 이 문재인 정부의 시장 원리를 무시한 현실을 모르는 바로 그 부동산 정책 때문에 이 양극화가 이렇게 악화된 거 아닙니까?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제 획일적인 강제, 비정규직, 특정 집단을 정규화시켜줌으로써 나머지 경제와 나머지 집단들에게는 피해가 가는 그러한 운동권 이념적인 일자리 경제 정책 때문에 양극화가 이렇게 막판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자, 조국 비롯해서 여러 이 정권의 핵심들이 자기들은 부동산 투기했습니다. 자식들 부정 입학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공정을 얘기했는데 공정을 배신하고 자신들은 도덕적이고 자신들의 이념을 위해서는 모든 건 정당화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검찰이든 언론이든 우리 민주주의의 제도를 모두 수중에 장악하려고 사유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반성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을 꿰뚫고 있는 지금 이 대한민국의 운동권 집권 세력을 움직이는 요즘 용어로 치면 알고리즘은 73년 전 대한민국이 탄생될 때 거기에서 정당한 시민권을 얻지 못했던 역사의 패배 세력들이 지금 끊임없이 한풀이를 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다시 과거로 돌려보려고 하는 바로 그 낡은 해방 전후사의 인식식의 80년대 운동권 바로 그 논리 때문에 대한민국의 끊임없는 역사 부정과 편가르기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잘하느냐? 제가 바로 80년대 그 해방 전후사 인식을 심취하고 또 거기에서 탈운동권을 했던 바로 그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들의 속을 너무나 잘 압니다. 저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바로 이 586 집권 세력을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정돈을 해서 디지털 또 글로벌 젊은 세대 미래 세대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진정한 더 큰 대한민국으로 미래 세대에게 넘겨줘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국민의힘 여러 동지들과 같은 우리 사명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대 정신이 뭐냐고 합니다. 뭐 공정이다, 혁신이다. 저는 공정과 혁신이라고 생각하지만 정권 교체가 전제되지 않은 시대 정신은 모두 국민에 대한 쇼이고 사기일 수 있습니다.
정권교체를 해야만이,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이 잘못된 이념 집단과 그들의 기득권, 이것을 걷어내야만 진정한 현실적인 공정, 그리고 시장 원리와 우리 가장 똑똑한 대한민국 젊은 세대들의 창의와 도전 정신을 살릴 수 있는 진정한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길과 그 방법을 앞으로 희망 오름을 통해서 의원님들과 또 많은 국민들과 함께 다져 나가려고 합니다. 혁신을 얘기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정치의 영역에서, 행정의 영역에서, 그리고 입법의 영역에서 실제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그 과정에서 경험을 쌓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는 20년의 소장 개혁파로서 국회의원 생활을 우리 국민의힘에서 해왔고요. 저의 정치 이력서는 모든 칸이 보수정당의 개혁파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수정당의 적자이고 정통 개혁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살려서 저는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정치개혁의 방향, 젊은 세대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정치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아까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너무 작은 섬나라에 가 있었다고 안타까워하셨는데 작은 거 맞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의 특성은 섬나라인데 중요한 건 나라라는 겁니다. 작은 국가입니다. 네. 그 과정에서 저는 제주의 아픈 역사, 그리고 너무나 힘든 갈등 끌어안고 많은 경험과 과정들을 거쳤고요. 비록 대한민국의 가장 작은 섬이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고 가장 살고 싶어하는 1등 도시,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탄소 중립을 10년 전부터 실천해온 대한민국의 기후변화의 대표주자, 모든 인재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육지로 나오던 제주에서 디지털 첨단 기업과 미래 인재들을 육성하면서 저는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 혁신에 접목시킬 구상과 경험을 해왔습니다. 저에게 없는 것은 흠이 없습니다. 흠이 많은 사람들, 흠이 많은 사람이 붙어서 정권교체에 초점을 흘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아마 집권여당이 노리는 것일 겁니다. 집권여당이 어떤 주자가 나와도 도덕적인 흠과 품격과 보수의 품격과 지도자의 인격을 얘기한다면 저는 감히 자부합니다. 어떤 상대 주자와도 저에 대해서는 혹시 내가 모르는 뭔가 튀어나올까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많은 것은 저는 경험이 많습니다. 그리고 혁신의 의지가 많습니다. 근데 부족한 게 있습니다. 지지도가 아직 부족하고 노출이 부족합니다. 예, 국민들에게 회자가 되고 노출이 돼서 지지도를 올리는 것은 여러분과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권교체, 이걸 하기 위해서는 또 절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야권 단일화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정권교체 원팀, 이것은 범야권이 전부 함께 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제안합니다. 야권, 정권교체를 원하시는 야권 주자들 모두 어떤 일이 있어도 야권 단일화에 승복하고 협력하겠다라는 선언을 해 주십시오. 저 원희룡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어떤 결과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저는 야권, 정권교체의 야권 단일화 원팀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앞장서고 제가 역할하고 제가 원팀을 만드는데 선두에 설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하고 선언드리겠습니다. 근데 야권의 원팀은 튼튼해야 됩니다. 튼튼한
정권교체 원팀을 만들기 위해서는 김종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민의힘, 우리 당 내에서 당에 앞으로 입당할 사람까지 포함해서 국민의힘에서 가장 좋고 가장 강한 후보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야권 원팀이 튼튼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외부 의존적인 그런 시선으로, 그리고 이미 잘 만들어지면 거기에 나는 그냥 따라가겠다. 이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특히 제1야당의 정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강이라고 하든 자력이라고 하든 어떤 이름이든 좋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자력으로 자강한다라는 그 권력 의지를 되찾아서 우리 당내에서부터 인물 만듭시다. 입당해야 될 분들, 그리고 아까 축사 보내주신 안철수 국민의당과의 합당도 저는 너무 시간 끌지 말고 해결을 했으면 합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그 승리의 물꼬를 만들었던 공도 있고요. 이미 합당을 약속했던 그 진심을 저는 믿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의 힘이 이 안에서의 치열한 경선 드라마를 통해서 좋은 후보의 강점을 살리는 드림팀을 만들고, 여기에서 우리가 만든 주자를 통해서 그때에도 만약에 바깥에 주자가 있다고 한다면 범야권 단일화를 통해서 우리의 길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정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자, 희망 오름을 오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쉬워서 오르는 길이 아니라 어렵지만 의미가 있고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오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모인 이 뜻으로 우리 정권교체의 희망 오름 함께 올라가십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